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의 부학 넙다리 뒷근 시작하겠습니다. 넙다리 뒷근이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인데 햄스트링 한꺼번에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근육 다 다루려고 하다가 세미 그룹은 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눠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1강, 2강으로 나눠놨고 요번에는 이 넙다리 뒷근 햄스트링 조직 중에 안쪽에 있는 반건형근, 반막연근 있죠? 세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부터 해보면 세미 텐디노소스 멤브라노소스죠. 그래서 세미 멤브라노소스가 반막 모양근입니다. 그래서 구용어가 반막양근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반막양근이다, 반막 모양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 세미 텐디노소스가 텐던이라고 하는 게 힘줄이잖아요. 건. 그렇기 때문에 반건양근이라고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용어 정리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기시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둥뼈 거친면, 그러니까 좌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햄스트링이 4개인데 긴 갈래 3가지만 좌골 조면에 붙습니다. 다 동일하죠. 이렇게 텐던으로 합쳐져서. 그리고 정지가 반막 모양근은 정강이뼈 안쪽 윤기, 그리고 반힘줄근, 뭐 정강이뼈 안쪽 윤기 똑같아요. 안쪽 윤기의 약간 아래쪽에 붙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거의발 건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인대에 붙는데 그것도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반막 모양근부터 나와 있죠. 여기가 조면이야. 여기가 좌골 조면. 그리고 메디알 콘다일이죠. 메디알 콘다일, 라테랄 콘다일이죠. 근데 메디알 콘다일, 그러니까 안쪽 윤기에 붙는다. 그 위치 확인해 주세요. 반막 모양근이 안쪽 윤기에 딱 해당하는 지점에 붙고, 반힘줄근 같은 경우에 좌골 조면 동일하죠. 좌골 조면이 동일하고, 반막 모양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었었는데 안쪽 윤기보다 조금 더 밑에, 그리고 정강이뼈 거친면과 비슷한 부분에 붙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좀 되어 있고 운동이 된 사람들 레그컬 할 때 이렇게 모양을 보면 큐잉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는 안쪽 섬유니까 세미 멤브라노소스 텐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안쪽이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반힘줄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고, 나중에 이제 요번에 소개는 안 하지만 다음에 소개해드릴 바이셉스 페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깥쪽에 있겠죠. 거위발 힘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위발 힘줄이 무릎 안정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무릎 재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패스 엔서리누스라고 하는 거위발 힘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가 이렇게 붙어. 이게 거위발 모양 같다는 거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3개로 나눠 있어서 거위발 모양 같다고 해서 거위발 힘줄이고, 얘가 맨 위에 있는 애가 살토리우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가 그라실리스, 맨 마지막에 가장 밑에 붙어 있는 애가 세미 텐디노소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살토리우스 뭐죠? 봉궁근, 그라실리스가 박근. 그렇죠. 이 3가지가 무릎 안정성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스 엔서린 벌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점액낭, 활액낭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활액낭이 요 건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거위발 힘줄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을 보면 햄스트링 모두가 마찬가지죠. 좌골에 붙어서 정강이뼈에 붙어 있으니까 구심성활성화하면 무릎 굽힘 하는 거고, 굽힘. 그리고 엉덩관절 어떻게 하나요? 자, 이게 지금 2번째 작용이 엉덩관절 굽힘이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굽힘이라고 해놨지? 엉덩관절 펴이죠. 익스텐션. 이거는 제가 자료 공유해 드릴 때는 이거 자료 수정해서, 그림 수정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까지 이 2가지는 뭐예요?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 쪽이 움직였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KC 상황에서 구심성 활성화하면은 골반을 움직이게 되죠.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 체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햄스트링이 좀 요렇게 당긴다는 거죠. 햄스트링 머슬이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 당기면 골반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포스테리어 틸트 하는 거죠. 그래서 엉덩뼈의 뒤쪽 굴곡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엉덩관절 굽힘 아닙니다. 펴입니다. 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작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불안정성 혹은 골반 움직임의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관심이 많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 햄스트링의 과활성화가 골반의 후방 굴곡을 만드니까, 후방 경사를 만드니까 지금 같은 버드윙크라고 하죠. 버드윙크를 만들게 된다. 이러면은 지금 뭐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과하게 표현했는데, 뭐 운동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허리 통증을 확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죠. 약간은 구부러져도 다 통제가 되니까, 근육으로 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안 해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중량을 쓸 일은 없을 거고, 물건을 들 때, 그 일반인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 들 때 이런 상해를 많이 입죠. 자, 그래서 내 회원분들 중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시켰는데 버딩크가 과도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햄스트링을 먼저 주도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가장 많이는 자주 볼 수 있는 보상작용 중에 이런 보상작용이 있습니다. 레그컬, 우리가 라잉 레그컬을 할 때 인체 후면은 고정이 안 돼 있는 측면이잖아요. 하늘로 향하니까. 이때 지금 요거는 적절한, 제가 영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골반이 과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골반이 과도하게 무릎 구부리면서 전방 경사되는, 그래서 고관절 굴곡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골반이 하늘로 뜨는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햄스트링이 과활성화 되어 있어도 문제고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약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게 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활성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길이 검사를 또 하게 되죠. 유연성 테스트, 관절의 가동성 검사 같은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능동적, 이게 수동적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 다리 먼저 펴본 거죠. 오른쪽 다리 펴보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펴볼 거 아니에요. 어디가 더 땡기는지를 볼 수도 있고 가동성이 떨어지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수동적으로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시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무릎을 적절하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무릎을 펴게 되면은 슬와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혹은 이제 비복근 같은 섬유들이 대퇴골에 붙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피는 거죠. 다리를 드는 거죠. 그러면 햄스트링 여기가 늘어나겠죠. 이 스트레칭도 같은 원리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쪽의 가동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버트윙크가 일어난다든지 레그 컬 동작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골반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쪽에 가동성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도수 근력 검사는 말 그대로 근력을 검사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여기 또 A, B 있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리는 힘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A번은.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무릎 관절을 구부릴 때 힘. B 같은 경우에는 구부린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이죠. 고관절 폄에 대한, 엉덩관절이라고 할게요. 엉덩관절 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테스트가 둘 다 가능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왜 햄스트링이 세 가지가 다 투 조인트 머슬이잖아요. 관절 두 개를 경영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는 기능이 떨어지는지 고관절을 펴는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상황에 맞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의 고찰. 반막 모양근, 반힘줄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로 통틀어서 이제 반향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반향근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편의상. 반향근의 과활성화가 넙다리 네갈래근의 활성도를 줄이죠. 그 얀다의 머슬 크로스티 신드롬 막 이런 거랑도 일치하는 얘기잖아요. 넙다리 네갈래근이 대퇴사두 얘기하는 거고 대퇴사두랑 서로 기랑 역할 하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반향근이 과활성화될 경우에 넙다리 네갈래근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 기능을 못한다. 근데 과활성화돼 있으면 제 기능 하는 건가? 과활성화돼 있어도 제 기능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과활성화되어 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반향근 과활성화, 또 엉덩관절 굽힘근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 했던 대퇴직근, 넙다리 고등근, 그리고 장요근이라고 하는 엉덩관절 굽힘근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은 반향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 움직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폄하니까 고관절 굽힘하는 근육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기랑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장요근, 넙다리 고등근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기근. 이게 볼기근이랑 반향근의 작용은 일치하잖아요. 고관절 신전이잖아. 고관절 폄을 공통작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기랑 역할을 했고 얘네는 공통작용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왜? 얘가 해야 되는 고관절 신전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많은 힘을 쓰게 되면은 볼기근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고관절 신전할 때 제대로 된 참여를 못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약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반향근의 약화가 넙다리 네갈래근의 과활성화를 만들 수 있고 엉덩관절 굽힘근 과활성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볼기근의 과활성화, 약화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 강 이게 둘 다 될 수 있어요. 체중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CKC 상황 얘기하는 건데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체중 지지를 지면에 닿는 발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볼기근이나 햄스트링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대퇴사두에 과도한 힘 발생을 하겠죠. 혹은 장요근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근육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다 그런 것들이잖아. 복사근, 나중에 이제 복사근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깊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단순히 얘네를 볼기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약화됐다고 강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활성화 되어 있다, 손이 증가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억제 기법을 또 쓰겠죠. 이렇게 폼롤러로 릴리즈하는 방법. 이렇게 폼롤러를 대고 나서 왔다 갔다 앉아서 하시면 되고, 요거를 한 다리씩도 할 수 있죠. 한 다리만 올려놓고 한쪽 다리 이렇게 포개해서 올리든지 한 다리 아예 빼놓고 억제 기법 쓸 수 있는 거고, 신장 기법은 스트레칭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MMT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MMT를 하던 가동성 검사를 하던 반건형근, 반막양근이 같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를 적절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면 완전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경골의 방향이나 대퇴골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세미그룹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안쪽 섬유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다리가 내 몸 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스트레칭하기가 유리하겠죠. MMT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퇴골 입장에서 내회전이 유리해요, 외회전이 유리해요? 외회전이 유리합니다. 외회전 됐을 때 세미그룹이 좀 더 잘 늘어날 수 있다,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MMT 할 때도 동일하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단계, 이제 활성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 브릿지 동작이잖아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엉덩이 운동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얘를 엉덩이 운동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햄스트링 운동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분이 발을 지면에 다 닿아놓게 했는데 이거를 뒤꿈치만 닿게 한다든지, 혹은 한 다리를 띄워놓고 하는 불안정 요소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햄스트링에 개입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햄스트링이 지면에 다리가 닿아있을 때 불안정할 때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불안정 요소를 제공하고 나서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니까 흔들릴 거 아니야. 흔들림 통제하면서 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여기서 더 강도를 제공하고자 하면 아까처럼 다리 올려놓고 하면, 이게 근데 그림으로 보기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햄스트링의 근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면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햄스트링 운동과 지금 이거는 라잉 레그 컬이잖아요. 프론 레그 컬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달라요? 방금 전에 거는 고관절 신전 기능 이용하는 거였고, 얘는 무릎 관절 굽힌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한 가지 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방금 전에 했던 브릿지 동작 같은 경우에는 CKC 상황이죠.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황. 얘는 그렇지 않죠. OKC 상황이라는 거.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OKC 상황에서 햄스트링 불안정한 분들은 이런 OKC 상황에서 햄스트링 쓰는 운동이 해당이 되는 거고, 반대로 CKC 상황에서 햄스트링 제대로 작용 못하면, 기능 부전이면은 CKC 상황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 당연한 접근인 거고,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움직임 사슬에 해당하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통합 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관절을 움직이는 건데,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지금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하는 겁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하는 건데, 주동 관절이 고관절이죠. 뒤에 있는 다리는 운동하는 측면이 아닌 겁니다. 그냥 뭐 양쪽 다리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복합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왼쪽 다리만 분리해서 시키겠다는 건데, 얘가 고관절 하나만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통합 운동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간을 통제한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그 통합 동작이라고 좀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OKC, CKC 입장에서 어떤 운동이죠? 아주 대표적인 CKC 동작이죠. 왜? 지면에 발 닿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햄스트링 신장성 기능 쓰는 운동이죠. 이거 햄스트링 구심성 활성화, 단축성 수축할 수 있는 운동 아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라 그랬고. 그리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작이, 이것도 지면이 발에 고정되어 있네. 이것도 CKC네. CKC는 CKC인데 레그 컬이랑 다르죠. 이것도 체간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레그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원조인트 운동이니까 통합 운동으로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 통합 운동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게 됐는데, 뒤에서 잡거나 내 뒤꿈치, 하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벤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상체를 통제하는, 고관절 고정, 무릎 관절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체간 당연히 고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운동은 완전 상급자 운동입니다. 이거 되시는 분들은 운동 꽤 하신 분들이지, 실제로 회원분들한테
몇 번 못 써먹어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기량이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운동을 하체 운동할 때마다 꾸준히 하는 편인데 저한테도 버거우니까 아마 그냥 일반 회원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트레이닝의 적용,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과활성화 됐을 때 볼기근, 넙다리, 내갈래근, 엉덩관절 굽힘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볼기근 봐야 된다. 과활성화 경우에 볼기근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텐데 약해서 못하는지, 과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넙다리, 내갈래근, 엉덩관절 굽힘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자. 자, 그렇게 해서 이 세미그룹, 넙다리 뒷근에서 세미그룹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넙다리 두갈래근, 대퇴 이두근이죠. 대퇴 이두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